그렇게 말은 하고 싶어요. 분명히 정답은 있어. 인생의 법칙과 저는 공략집과 치트키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순간 그 어떤 성장도 할 수 없고, 그게 있다는 거를 좀 오늘 제 대화 내용에서 저에 대한 신뢰가 조금 있었다면은 하루 30분 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잖아. 이거 한다고 나한테 사기당하는 건 아니잖아. 본인을 위한 행동인데. 그래서 그걸 하면은 저는 확실히 나아질 거라는 진짜 100% 확신은 있어요. 아, 제가 29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늦게 갔어. 근데 이제 약간 통수도 당하고, 누군가한테 맡기고 왔는데 약간 뒤통수 맞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제가 약간 불치병 같은 비슷한 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한 7개월을 누워 있었거든요. 군병원에서. 그러니까 모든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모두 살이 빠지고, 그냥 휠체어 거의 약간 그런. 이게 아예 관절이 다 염증이 생기니까 걷기도 어렵고 손목도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발병을 했어요. 근데 막 군대에서는 이등병이 너무 지금 늦게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장난치냐 하고 어쨌든 뭐 그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7개월 정도 제가 군병원에 이제 입원했죠. 그러면서 와 이제 끝났구나. 왜냐면 이게, 그리고 그 이후에 치료 방법이 없어요. 치료 방법도 없었고, 되게 안 좋아졌을 때는 진짜 그냥 다 평생 휠체어 다니고 타고 약간, 그리고 80kg 이하도 떨어진 적이 없던데 67kg까지 이게 누워만 있으니까. 그때부터. 근데 저는 정답을 좀 알고 있긴 했어요. 그냥 어차피 이런 상태에서는 식상하지만 책 읽기와 글쓰기가 전부다. 결국에는 아무 바닥이야. 그러니까 내가 운동선수로 비유를 하면은 내가 만약 29에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1년 후에 이제 내가 만약 출소를 해서 뭐 다시 운동선수가 되려고 해. 그럼 뭐 할까요? 감옥에서 운동하겠지. 그러니까 근력을 미친 듯이 어떻게든 하겠죠. 막 점프 스쿼트를 하든. 그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오히려 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근데 실무를 하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실무를 하면은 근력이 크기가 크죠. 크는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근육을 만들려면은 이 중량 운동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때 그냥 7개월 동안 진짜 모든 분야의 책을 다 읽었어요. 그게 뇌 강화하는 데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만 공부한다고 해서 뇌가 발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있어요. 맞아요. 뇌과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세계사랑 과학이랑 뭐 어떤 등등등을 그냥 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행위. 읽으면서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말 그대로 중량을 치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책 읽어서 그거 기억 안 나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그거 중요하지 않아. 저는 이거 끝까지 읽어내고 이해하고 뇌에서 이제 돌아가고 그럼 끝이에요. 그날의 중량 운동은 끝난 거야. 그래서 운동처럼 생각한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저는 7개월 동안 그냥 진짜 그냥 일어나서 잘 때까지 책만 봤어요. 글도 썼어요? 글은 못 썼던 것 같은데. 글도 쓰긴 썼는데 막 많이 쓰진 않았고, 그건 이제 블로그에만 좀 가끔 정리하는 정도. 그 군병원에도 있으니까 몰래 이제 10분 정도 해가지고 빠바바박 하고. 그럼 전역하고 뭐 했어요? 전역하고 이제 어쨌든 엄청나게 성장해 있었죠. 7개월 동안 거의 뇌 근력을 거의 미친 듯이 쳤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기존에 했던 사업 모델을 좀 더 강화시켜서 그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보다 훨씬 강해졌으니까, 멘탈도 강해졌지, 이제 뇌 근력도 강해졌지 하니까, 이제 그 전에는 사업화는 못했어요. 그냥 나 약간 장인같이 제가 그냥 다 쳐냈어요. 본인이 시스템화를 직접? 못 만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7개월 동안 책 읽으면서 경영이랑 경제 서적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구나. 다 위임을 해야 되고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되게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항상 장인으로 다 혼자 일했는데 나와서 이제 시스템화 하면서 그 다음에 잘 되고, 그 다음 바로 이게 근데 또 무너질 수가 있겠다고 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별 상담 사업 이거 뭐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좀 저희 노하우 노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전 일면에다가. 그분이 약간 신입 기자였는데 그래서 이게 사업이라는 게 어떤 리스크가 터지면 무너질 수 있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이상한 마케팅을 준비했죠.
이상한 마케팅, 그러니까 한 개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무너졌을 때 답이 없어지니까 이게 다각화 해놓으면은 이게 뭐가 무너져도 받쳐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상한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간접적으로 모든 회사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망해도 나는 이제 사업의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의 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조. 다른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상한 마케팅 하면서 어쨌든 잘 된 건데 뭐 결론은 다시 돌아가면은 책 읽고 글 쓴 거. 책 읽고 글 쓰기. 30살부터 했던 거. 그래서 저는 위기 상황 때마다 되게 자신이 있는 게 위기 상황 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도서관 가요. 거기서 그냥 아무 책이나 봐요. 그러면은 지금 고민하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생각해봤자 이게 뇌가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을 내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책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해결한 방식을 보면서 거기서 전혀 뜬금없지만 영감을 받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많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저는 뇌 마사지 하러 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뇌가 이제 잘 안 돌아가니까 그냥 여러 책들을 읽는, 그냥 에세이도 갑자기 읽고 막 뭐 그냥 뜬금없는 걸 읽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내가 현재 고민했던 것들이 갑자기 탁 뭔가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노벨상 탄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노벨상 탄 사람이랑 안 탄 사람이랑 사실 학문 실력은 비슷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탄 사람들은 공통점이 이 과학상을 탔어. 그럼 과학자면서 이 사람이 시도 좋아해. 뭐 아니면 문학을 좋아해. 뭐 아니면 영화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 원래 걸 좋아하면서 딴 걸 좋아하는 경우에 노벨상을 받을 확률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전 너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만 알아서는 그 문제를, 자신이 가진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좀 혁신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 자체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게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멍 때릴 때 이게 이 뇌에서는 습관적으로 이걸 보게끔 프로그래밍이 좀 되어 있거든요. 습관화가 이걸로 도파민을 충족하려는 게 있어요. 근데 책을 보면 어쨌든 거기에 몰입이 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멍 때려지면서 생각이 나면서 옛날에 하려고 했던 것들도 막 리스트도 막 생각나고 옛날 아이디어들도 떠오르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책 읽기, 글쓰기를 그냥 그거밖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근력 만들려면은 중량 운동 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직원들한테도 책 읽기, 글쓰기 하라 그래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그걸 해요. 그냥 그런 분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입사 지원서만 봐도 그 똑똑함이 묻어나요. 그 글도 잘 쓰고 판단도 좋고 기획도 좋고. 그 책에 보니까 좋은 결정을 하는 거가 복리 효과로 불어난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좋은 결정, 좋은 판단을 하는데도 역시 책 읽고 글쓰기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학 1등급 받는 학생들을 보면 수식이 3-4줄로 되게 짧아요. 뭐 진짜 최적화된 애들은 거의 암산으로까지 나오고. 근데 4, 5등급으로 떨어질수록 거의 이게 빽빽해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그 프로세싱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건데 논리 구조가 약하고 이 프로세싱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생각들을 해야지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건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수학을 잘하고 머리가 좋고 이걸 많이 해본 애들은 이 지름길을 알고 있어요. 이게 딱딱딱 답 나와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저는 잘 모르지만 프로그램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짧아. 못하는 사람들은 막 몇 페이지가 돼서 이게 서로 융합이 되면서 막 디버깅이라고 그래서 그 오류가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은 짧고 그냥 되게 간결하게 딱 짜서 딱 결과가 나와요. 어떤 실행하면 딱 나오게 돼. 이거랑 뇌의 구조랑 똑같다고 저는, 똑같진 않겠지만 깊게 들어가면 거의 같다고 봐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방금 수학 풀듯이 비슷한 처리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어제 세바시를 나갔어. 세바시를 나갈지 말지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나갔을 때 얻는 이득이랑 이거 계산을 수학 1등급이 바로 나오듯이 이 책 읽기랑 글쓰기를 해야만 이 프로세싱이랑 처리 속도랑 이 논리 구조가 빨라져요. 이게 안 되면은 그래서 이거밖에 없죠. 뭐 유튜브 본다고 프로세싱이 빨라지겠어요? 뭐 하면 프로세싱이 빨라질까? 뭐 하면 논리 구조가 빨라질까요? 맞아. 근데 글을 쓰면은 글을 쓰다면서
이거 내가 써도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거 되게 많죠. 네. 처음에.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보통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글로 적으면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고치는 과정에서 뇌가 완전히 활성화되고 논리성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난 책을 쓸 때 3개월 원고 쓰는 기간을 주더라고, 출판사에서. 난 또 J잖아요. 이 3개월에 맞췄지. 다 거꾸로 해갖고. 스트레스 받으셨겠다. 그래서 3개월에 맞춰서 딱 책을 딱 봤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아까 자청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 안 좋은 사람이 길다고. 내가 책을 내가 써서 봤더니 내가 전하려고 하는 걸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메타인지 되는 거예요. 나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이구나. 상대방한테 내 생각을 정확하게 글로 전달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점에 가서 잘 팔린 책을 한 40권 정도를 쌓았어요. 평일에 휴가 내고 그 목차를 다 봤어. 목차를 다 보고 찍고 사진 찍고 그 목차를 해체를 했어요. 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와,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글 쓰는 거에서 그 좋은 많이 팔린 책들은 어떤 문장 길이인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거를 아까 제가 했던 거랑 접근하는지. 똑같이 그러니까. 하셨네. 그러니까 엄청 공감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되게 단순해지더라고. 그리고 문장도 짧아지고. 제가 문장을 되게 짧게 썼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제 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잘 읽힌다. 왜냐면 내가 의도했던 거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걸 글로 써보고 그 글로 써져 있는 거를 보면서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나는 이게 지금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아까 자청이 얘기한 것 같이 논리 구조나 생각 속도가 빠르거나 정확하지 않구나. 그걸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맞아. 계속 겸손해지죠. 겸손해지더라고. 정말 엉망이었어서 제가 첫 번째 썼대요. 그래갖고 제가 8개월 동안 썼어요. 처음에 3개월 동안 쓰겠다고 해놓고 3개월 쓴 진짜 거를 고생하셨네. 다 버렸어요. 그냥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 했었죠. 네. 그 기억이 나서 그때 그 자청님 얘기했던 그런 절망을 내가 느꼈거든요. 내 글을 보면서 한번 글 써보시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너무 막 거창하게 할 건 없고 그건 제 내적인 글쓰기라고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만약에 막막해. 근데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뭐 글쓰기는 왜 막막할까? 그거를 한 3줄만 쓰는 꼭 블로그에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던가 이제 뭐 자청의 글쓰기랑 책 읽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왜 신빙성이 없는지 자기만의 어쨌든 그런 반박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쓰다 보면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쓰다 보니까 생각이 정말 잘 되고 뭐 좋은 것 같다 라고 결론이 나도 되고 아니면 근데 자청은 이거 책팔이 강의팔이 하려고 이렇게 했나 보다. 근데 그것도 그것도 되게 괜찮은 전략가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장기 기억화도 되고 방금 말했던 이런 수학 실력 이제 뇌 프로세싱이 빨라지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빠른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밑바닥부터 했으니까. 그 옛날에 제가 자청님 영상 중에 자청님 직원들이랑 얘기하는 영상 하나 본 거 있거든요. 대표님이 뭐가 장점이라 생각해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대표님은 자청님은 굉장히 좋은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왜냐면 사람들은 좋은 판단을 못해서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뭐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대단한 사람이 많아서 저는 그냥 책 읽기 글쓰기. 근데 보통 완전 탑클은 이거를 안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너무 좋고 일단 타고나길 너무 좋아. 일단 아빠가 완전 똑똑해. 다이아 뭐 상장사 대표라던가 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분들 보면서 좌절할 필요는 없지. 좌절이 아니라 자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책 읽기 없이도 저렇게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위험하지 않나.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책 읽고 글 쓰면은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저도 엄청 공감 많이 들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아무리 자기계발책 읽고 막 자기 공부하고 그래도 인생이 나는 안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STJ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성공 방정식을 썼어. 네. 그러면 그건 ISTJ에게 맞는 성공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봤자 일단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성공했는데 본인이 왜 성공한지 사실 솔직히 몰라. 그러니까 유전자가 좋았을 수도 있고 그런 변수들이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런 이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꾼 같은 애들 그러니까 자기 그냥 나대는 애들 있잖아요. 저도 포함인데 네. 그냥 저 포함해가지고 그냥 그런 실속이 좀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양서들이 자기계발서는 되게 드물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경제 경영은 그나마 이게 진짜 부딪혀가지고 실패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한 사람들인데 약간 자기계발서적은 좀 뜬금 잡는 느낌? 네, 일단 자기가 성취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야. 그래서 실천을 안 하고 실패를 이게 진짜 결과물을 받아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30억을 벌었다 부동산으로 이러면 팩트가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책이 좋기가 어렵죠. 저는 자기계발서를 보는 기준이 있어요. 딱 들쳤는데 이 사람이 결과물이 없으면 저는 절대 안 봐요. 이것도 나하고 똑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그 소개에 막 그런 게 있어. 무슨 협회 회장.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돈 버는 관련된 책을 보면은 진짜 성과가 확실하게 수치적으로 좀 있거나 이제 이런 분들 책만 봐요. 그 검색해서 진짜 뭔가 이뤘거나. 근데 그런 분들 책은 좋아요. 확실히. 근데 이제 이 저자 보는 그 눈이 없으면은 좀 실망하고 이거 도움 안 돼 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약간 레벨업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쇠질, 그 중량 운동 한다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본다고 삶이 나아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역행자 본다고 1년 안에 막 갑자기 막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나 오늘 중량 운동을 조금 했어. 그게 반복되면 결국 좋은 모임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보인다고 해서 뭐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니죠. 자기 자의식이 너무 과대해서 이제 이거를 부정함으로써 나는 자기계발서적 보는 애들보다 뛰어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좀 합리화인 것 같아. 좋은 책 보고 꾸준히 하고 이거네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요즘에 뭐 투자든 아니면 창업이든 시작했는데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얘기 없어요? 저는 이별 상담 사업을 할 때 위로를 잘 안 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정답을 알려주면 이 사람이 결국 행복해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전 기쁜 거야. 너무 사이코패스인가? 너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넌 진짜 연애부터 잘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다시 만날 수밖에 없어. 너무 신나지 않아?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은 하고 싶어요. 분명히 정답은 있어. 인생의 법칙과 저는 공략집과 치트키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순간 그 어떤 성장도 할 수 없고 그게 있다는 거를 좀 오늘 제 대화 내용에서 저에 대한 신뢰가 조금 있었다면은 하루 30분 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잖아. 이거 한다고 나한테 사기당하는 건 아니잖아. 본인을 위한 행동인데. 그래서 그걸 하면은 저는 확실히 나아질 거라는 진짜 100% 확신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의 희망을 가지면은 뭐 위로 받을 필요 없지 않나 약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 처음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인터뷰한 것 중에 가장 마음이 편했어요. 진짜요? 그냥 진짜 사기 캐릭터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뭐라 그러지? 약간 너무 진심이 느껴지고 사람이 너무 편하게 해주고 배려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저도 이렇게까지 편하게 한 적이 처음이에요. 진짜요?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그 김 작가 신사임당 이런 형들은 조회수 뽑아야 되는데 얘 뭔 소리 하냐 이제 이런 표정하고 있는데 장난이에요. 맞지? 장난이에요. 예. 저 너무 좋았어요. 한번 뵙고 얘기하고 싶었고 나중에 자정에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기회가 그러니까. 되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